과거의 중년은 지혜를 갖춘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금의 중년은 낯선 매체와 만나야 되고 새로운 세상과 계속 조우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중년의 핵심이거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터디언이 바로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린 공부하고 새로운 영역과 만나고 새로운 다짐도 해가면서 새로운 나로 또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의미 있게 또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조형해 간다면 어쩌면 이 세상의 조율자는 남이 아니라 내가 되는 나만 주인공 세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중년이 되면 인생의 피크예요. 그래서 뒤로는 후배들이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선배들을 가지면서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중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죠. 왜죠? 돈도 좀 있죠. 거기다 직종도 좀 괜찮아졌죠. 거기에 직급도 좀 괜찮아졌죠.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애들도 우리를 탄탄하게 받쳐주죠. 그래도 뭐 전세라도 우리가 살만한 집도 좀 장만하고 있죠. 이런 요소들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요소들과 무기거든요. 다른 사람 보살피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는 없어지는 시기가 중년이고 뭔가 갖춰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고 공허감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나거든요. 왜냐? 이때가 되면 이거저거 살피느라고 내가 나를 한 발 뒤로 늦추는 능력도 갖추게 되고요. 그 다음 깎이다 보니까 내가 좀 작아진 느낌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년이 됐을 때는 겸양의 미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정작 다른 사람, 잘난 사람들이야 집 뻗칠 만큼 뻗치고 자기가 내놓을 만큼 내놓지만 평범하게 사는 우리들이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작은 채로 살아가다가 중년이 돼도 작고 노년이 되면 더 작아지는 이런 양상을 겪게 되거든요. 이럴 때 저는 권해드려요. 나만 주인공. 이제 정말 나만 주인공이 되는 무대가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만 주인공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고요. 나, 만, 주, 인, 공. 각 약자의 앞글자를 제가 좀 딴 겁니다. 그 앞글자를 딴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가랍니다.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가 이전에 무엇을 했냐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중년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웅크린 내 지점에서만 있지 말고 내 방문을 박차고 나가고 내 현관문을 좀 박차고 나가서 내가 규칙적으로 세상과 접점을 갖도록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세상을 만나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나가야죠. 나가는 건 건강의 요소까지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나가시고요. 나 나갈 데 없어 하는 분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나간다는 생각으로 옆 동네 세 번째 전봇대 찍고 오시면 됩니다. 매일 그 역할만 반복하는 것도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그리고 나의 집 안 말고 집 밖의 경험을 하는 것이라 나가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할 수 있다면 규칙적으로 갈 만한 공간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복지관도 괜찮아요. 그게 학습 공간도 괜찮아요. 그게 내가 뭐 종교기관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나가도록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이고 또 새로운 영역을 디딜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의 모든 것이 우주가 오는 것이다 라고 정현승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남이라는 건 중년기가 되면 많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오히려 친구 관계가 좁아지는 게 중년의 특징인데 핵심적으로 기억하실 건 만난다고 하는 건 나를 확장하는 방식인데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는 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전에 못 만났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들 찾아서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왜 나의 멘토나 나의 로망 혹은 나의 아이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내가 한번 직접 가서 그 공연도 가보고 혹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좀 만나도 보고요 하면서 내가 못 이뤘던 만남의 소망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져보면 이제 내 영역이 나만의 무대가 되는 거거든요. 내 무대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가라, 만나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주인공처럼 행동하거나 웃어라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공이에요. 다만 객석에 관객이 없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원하는 모습, 원하는 행동, 원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원하는 장면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인 건 아닌 거거든요. 이럴 때 심리학에는 as if, 마치 뭐뭐처럼 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 치료 기술이 바로 뭐냐?
내가 우울한 사람인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연습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웃을까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행복한 사람, 내가 생각한 행복한 사람이라면 어떤 옷을 입을까요? 이렇게 상상을 하고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한번 그렇게 하하하 웃어보고 그 사람인 것처럼 웃어보고 또 그 사람인 것처럼 옷 입어보고 이런 치유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 이거 남자라는 거 아닌가? 아니요. 내가 미처 갖지 못했던 건 고기 안 먹어본 사람 고기 잘 못 먹는다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 시도해 볼 때 일종의 모방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만의 방식을 가져가는 첫 번째 방식으로 모방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인공처럼 관대하게, 주인공처럼 멋지게 한번 행동해보고 웃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나, 만, 주, 그다음에 인사해야 돼요. 우리가 중년에 정말 멋지고 괜찮은 사람, 괜찮은 선배, 괜찮은 어른으로 살고 싶다면 이제 인사 받을 나이지만 인사를 먼저 하는 매력적인 사람, 가진 것을 헤어버리고 내가 충분히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관대해져요. 관대한 사람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엘리베이터에서도 낯설지만 후배에게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뭐 어때요? 남이 뭐라 그러든 아님 말고요. 그 상대방 인사를 받아주면 땡큐고 아님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대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쁨과 충만함을 한 번쯤 바깥으로 노출하는 그 행위 전 인사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나, 만, 주, 인, 공부하랍니다. 과거의 중년은 지혜를 갖춘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금의 중년은 낯선 매체와 만나야 되고 새로운 세상과 계속 조우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중년의 핵심이거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터디언이 바로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린 공부하고 새로운 영역과 만나고 새로운 다짐도 해가면서 새로운 나로 또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 만, 주, 인, 공 이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년의 삶을 새롭게 의미 있게 또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조형해 간다면 어쩌면 이 세상의 조율자는 남이 아니라 내가 되는 나만 주인공 세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낙서를 하는 건 이건 나를 향한 일종의 의지적인 치료 방식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의지적인 낙서는 나중에 이게 개인적으로 생애 예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누적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그리는 그림 다르고요. 중년기에 그리는 그림 다르고 노년기에 그리는 그림 다르거든요. 낙서도 그래요. 어릴 때 하는 낙서하고 중년에 하는 낙서하고 노년에 하는 낙서가 다르고 기쁠 때 하는 낙서가 다르고 또 슬플 때 하는 또 낙서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낙서를 자꾸 얘기하죠. 자꾸 뭔가를 그려내고 뭔가를 써보는 건 분출하는 거예요. 겉으로 안쪽에 있는 것들을 inside out 하는 거고요. 동시에 acting out 하는 겁니다. 곧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나 생각들이나 정서들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곧 이 사람에 대한 치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낙서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는 그림도 못 그리고 뭐 별로 다 낙서도 안 하는데 아무거나 정해진 노트, 정해진 공간에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쓰시는 걸 그냥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돌이켜서 한번 앞쪽에 그린 것들, 앞쪽에 낙서한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건 언제 그렸지? 무슨 생각으로 그렸지? 어떤 느낌으로 그렸지? 그리고 사실 그 낙서를 한 다음에 그날 저녁쯤에 그 낙서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적어놓으면 너무나 좋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보면 색칠 공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드로잉북 같은 거 보시면 색칠 어른들을 위한 그 색칠 공부 있죠. 어렸을 때야 우리가 뭐 천년여왕, 요술공주, 민키 너무 오래됐나요? 은하철도 999? 너무 오래된 것 같지만 그런 그림책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서점에 가셔서 이렇게 색칠 성인용으로 나온 어른용으로 나온 색칠 공부책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정말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다 빈 공간이잖아요. 물론 정해진 것에 따라서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놀라울 정도로 나중에 보면 똑같은 책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색조로 그려내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모자이크가 중년 넘어서 가보면 다 달라지는 것과 정말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내 마음을 표출하기도 하고 나만의 예술이 되기도 하고 나만의 인지 능력과 정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이 그림, 이 낙서 그걸 치유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